안녕하세요. 미소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한낮에 좀 더울 것 같아요. 오늘 임장하시는 분들 건강 챙기시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10년 로드맵으로 5탄으로 가져온 건요. 경매 활용법에서 하락장에서 무피로 쓸 수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뉴스상에 언급되는 지역들은 다 상승하는 지역들이죠. 그리고 낙찰가율도 높아지고 경쟁률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 뭐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까지 뭐 핫하지 않은 곳이 없죠. 근데 바로 앞전에 1년 전, 2년 전 사이에 가장 핫했던 지역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가격의 상승폭이 너무나 커서 뉴스 지면을 거의 다 차지했던 지역이었죠. 근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승했던 지역이 조정을 받게 되면요. 심리도 굉장히 무섭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경매 물건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해서 갖고 왔는데요. 광주광역시의 평균 정세가율은 한 77% 정도가 됩니다, 평균. 그런데 이 구별로 나누게 되면요. 북구는 83%, 서구는 77%, 그다음에 동구 이렇게 해서 남구가 70%입니다. 남구의 상승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남구에 있는 물건을 한번 검토해 보고 싶었어요. 지금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고 해서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월간 동향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해서 여기 들어가서 지역을 광역시로, 광주광역시로 누르게 되면 요런 매매 가격 지수가 나옵니다. 구별로 좀 차이를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한 3월까지는 그래도 증감폭이 다시 오르는 폭을 했다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는 다시 증감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중에서도 여기 남구의 모습이 하락폭이 조금 더 큽니다. 남구 여기 선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남구에 인제 하락폭이 쪼금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구에 있는 매매 가격 지수 인제 멀티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인제 입주 물량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었어요. '가격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했을 때 저희가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입주 물량을 먼저 체크를 하죠. 인제 2019 년부터 입주 물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이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입주 물량이 좀 소강이 된 상태, 그다음에 좀 늘어났다가 2022 년까지 있는데요. 이 평균 수요에 비해서 그렇게 과한 물량은 아닙니다. 그쵸? 네. 그리고 앞에 인제 가격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매매 가격은 2012 년에서는 인제 시작이 되다가 2014 년부터 좀 상승을 했습니다. 2016 년까지. 그리고 2017 년도에는 약간 보합세를 보였고요. 2017년 말부터 해서 2019 년까지 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했지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인제 매도 타이밍 한번 볼까요? 제가 만약에 광주광역시에서 아파트를 실거주로 매입을 했어요. 아니면은 인제 전세를 두고서 매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2014 년도에서 인제 사 가지고 한 번, 두 번, 2016 년도에 M자 그렸으니까 요때가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죠. 그래서 2016 년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의 소소한 폭으로 가격의 상승을 얻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보다가 한 2017 년도에 '가격이 약간 보합세이네.'라고 해서 가격이 좀 조정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물건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요때 매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 나서 한 번, 두 번 해서 여기까지 M자의 끝에까지 두 번의 끝에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요. 요때의 가격 상승은 이때 가격 상승과 완전히 다른 폭으로 올랐겠죠. 수익을 많이 봤을 거예요. 만약에 2019년 말에 매도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좋았겠죠. 부럽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가격이 약간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하락장? 약간 가격이 조정됐죠.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때 가격이 오른 이후에 이 오른 시점에서는 가장 많이 샀던 사람들은 실수요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실수요자들은 집을 사서 인제 거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인제 심리들도 줄어들기도 하고 좀 속상한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인제 10년 거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가격이 이렇게 조정
조정이 됐을 때 강도가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예, 매매 강도가 떨어지는 것이 엄청나게 훅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약간 올라가는 듯 하다가 조금 조정을 좀 보합세 그리고 가격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지금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작년 요 시점 2019년 11월, 12월 이때 심리가 많이 매매 강도가 떨어진 이 시점에서 낙찰받은 물건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매물들을 보게 되면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해서는 아파트가 93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산구가 36건으로 가장 많고요. 남구가 13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낙찰가율이라는 거를 구독시원에서 해마다 연도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니까 2017년도에는 거의 다 90% 초반과 80% 중후반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2017년 말 정도 됐을 때가 95%로 조금 높은 편이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좀 조정을 받는 듯 하면서 2018년 9월 전후로 해서 이제 가격이 낙찰가가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90%에서 90% 초반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80% 후반, 90% 초반.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80% 초반까지 중후반에서 초반까지 떨어졌다가요. 3월에는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0%가 나왔고요. 현재는 90% 정도가 되는 이런 매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요.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대장 아파트라든가 선호하는 단지는 낙찰가율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단지는 이제 80%대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물건도 분명히 있었겠죠. 광주광역시 남구에 있는 이제 박림동이라는 곳에 이제 아파트 낙찰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제 봤을 때에는 시세 흐름 그래프가 2015년도부터 시작되는 걸 봤을 때 2009년식이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분양 당시에 임대 아파트로 분양을 했다가 2015년도에 분양 전환한 아파트로 보입니다. 전용이 25평형이고요. 34평형 아파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감정가는 3억 5,800이고요. 30%가 저감이 돼서 최저가가 2억 5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낙찰된 걸 보면요. 9명이 들어가서 2억 8,650만 원으로 80%대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잘 받은 걸로 보이나요? 아닌 걸로 보이나요?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게 같은 단지에서 그거보다 낮은 전용 18평, 24평형 아파트가 경매로 새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물건들을 보게 되면요. 그런 생각들을 하세요. 혹시 권리 분석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물건은 임차인이 없고요. 현재 이제 소유자가 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매매 당시 2015년 1월 당시에 1억 7,100으로 해서 거래가 진행이 됐고요. 2017년 이후로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가압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많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이런 물건은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이 근저당 이후 전부 다 소멸돼서 깨끗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에 이제 KB 시세의 흐름을 좀 갖고 왔어요. 이제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나? 2015년 1월 달부터 가격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격은 언제 상승했어요? 2018년 10월 달에서 19년까지 그 사이 한번 급등한 모습을 보였죠. 네. 이때도 이제 광주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시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이후로 좀 조정을 받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보합 상태로 보이는 이런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매매가 아니라 KB 가격을 보시게 되면요. 상위가 3억 3천이고요. 그리고 하위가 3억 천으로 2천 정도의 차이를 두는 단지이고 전세는 1,000만 원 정도의 갭을 두는 단지예요. 그래서 상위가를 보게 되면 3억 3천, 그다음에 전세는 2억 4천으로 갭이 한 9천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격을 2억 8천에서 뭐 넣었으면 2억 9천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2억 9천으로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 가격으로 보게 되면 얼마 정도 싸게 받은 거예요? 한 4천 정도 싸게 받은 그런 단지가 되겠네요. 그쵸? 네. 그럼 72%의 전세가율에서 지금 3천만 원 정도 3, 4천 싸게 받았으면 한 10%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제 실거래가를 한번 봤습니다. 실거래가가 얼마나 거래가 되었나라고 봤더니 작년 11월 달에 인제 낙찰받은 말이니까 받고 나서 볼 때에는 최저가로는 한 3억 1천 정도, 그다음에 좋은 물건은 3억 3천 정도의 2천만 원 정도의 갭을 두고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보이고요. 전세는 2억 5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대금 납부 기한은 19년 말이었어요. 그래서 2019년 12월 30일 날 대금 납부를 하고 배당 기일은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배당 기일이 잡혔죠. 그러면 저희가 명도라는 거 할 때에는요, 배당 기일 기준으로 명도를 완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 말에서 2월 초에 명도가 끝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물건을 내가 전세를 놓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세 가격이 2억 8천으로 되어 있는 물건이 실거래가가 찍힌 게 있죠. 만약에 2억 5천에서 2억 8천 사이의 전세가가 거래가 되는 시장 분위기였고 물건이 없어서 2억 8천으로 전세가 맞춰졌다고 하게 되면요. 요 물건을 이렇게 맞추면 실투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아주 소액 갭으로 전세를 맞춘 그런 사례가 되겠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인제 가격이 2억 5천 팔 3억 5천8백 이라는 감정가는 아까 시세 대비 시세가 3억 3천 이었으니까 그 가격 대비해서 높게 나와 있는 편이죠. 그럼 10% 정도가 인제 앞으로 나오는 물건은 시세가 3억 3천 이니까 그 정도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10%를 저렴하게 낙찰받은 꼴이 되겠죠. 차후에 인제 가격이 조정이 된다고 해도 아까 시점에서 여기에서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해도요. 지금 2억 8천으로 2억 9천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더 해결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지금처럼 전세가율을 인제 10%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낙찰가율을 10%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동산이 하락장으로 들어간 시장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겠죠. 지켜보다가 전세 가격의 변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전세가 매물도 없고 전세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요. 전세 가격 수준으로 입찰가를 써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한 금액을 최소한으로 갭으로 맞춰 놓고 그리고 2년에서 4년 정도 전세를 놓고 있다 보면요. 분명히 아까처럼 매도 타이밍을 찾으면 되잖아요. 예. 실투금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견디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실투금을 최소화해서 전세를 맞춰 놓는다고 하게 되면요. 버틸 수 있는 힘이 또 생기고 조정을 받아서 조정받았던 가격이 회복된다고 하면요. 또 그 가격이 시세 차익을 날 수 있었겠죠. 만약에 지금 이 물건을 곧바로 매도했다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됐어요? 3천만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던 물건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이제 법인으로 낙찰을 받은 걸로 제가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렇게 전세를 맞추지 않고 곧바로 매도했었어도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인제 경기 수도권 과열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낙찰가율이 너무 높아요. 틈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처럼 과거에 핫했던 시장에서 물건들을 경매로 인제 시기를 좀 찾아보다 보면요. 전세 가격을 가지고 인제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시장도 그냥 흘려보내시지 말고요. 혹시 내가 전세 가격이 그래도 받쳐주는 지역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면 무피 전략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들이 얘기하는 지역을 찾아다니는 거는 인제 일반 매매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게 되면요. 하락장에서 전세가 가격이 그래도 물건이 없는 지역에서 전세로 무피 전략을 할 수 있는 거는 경매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경매 물건 인제 찾다가 요런 물건을 찾게 돼서 요 물건 위주로 해서 하락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세 가격 예 이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하락하는 지역 중에서 던지기 전략 예 그런 물건으로 한번 찾아봐 가지고 내일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